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정보 시스템 사업 발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씁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쉐어다이티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정보 시스템 사업 발주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그럼 내용을 볼까요? 꽤 규모가 큰 사업이고 이미 ISP는 수립되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보시기에 내용도 부실하고 RFP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서가 이렇게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납품되는 결과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상관에게 몇 군데 업체에 연락해서 경쟁을 시켜 문서를 보강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RFP를 다시 수정할 필요 없고 발주 공고 낼 때까지 절대 업체들 컨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조언을 요청하셨네요. 그럼 회원분들은 어떤 답변을 달아주셨는지 볼까요? RFP는 보통 업체에서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문서가 엉망이라면 사전에 물밑 작업이 있었고 입찰에 참여할 소주할 업체가 이미 정해진 것 같으니 차라리 감사 부서가 있다면 그쪽과 이야기해봐라. 100% 짜고 치는 것 같으니 그 기관에서 나오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어차피 상관이 최종 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사 전 만들어진 문서라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결과물일 수 있다며 이것을 수정하려 할 경우 당시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상관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100% 완벽하게 하기란 어렵다. 섣불리 관여했다가 잘못될 경우 고생만 하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며 이미 문제점은 어필했으니 할 일은 다 한 거다. 프로젝트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의 관여만 해라. RFP는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기관의 담당자는 행정과 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네가 다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책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한 일이 잘못됐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ISP 수주 업체가 판을 깔아놓고 차기 프로젝트도 수주하거나 연관 있는 업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에 안타깝지만 상관이 손대지 말라 하니 담당자 입장에서 할 게 딱히 없어 보인다. 상관이 아는 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형식상 여러 업체 경쟁시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화가 나고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미 수주할 업체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니 그냥 가만히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질문의 주요 내용은 최종 결재권자가 사업을 수주할 업체를 이미 정해놓고 관련 문서도 대충 작성한 뒤 그냥 형식상의 절차만 밟으려는 상황이라 담당자 입장에서 꽤나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회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김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서를 보강하고 업체를 객관적으로 잘 선택했다면 사업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직속 상관, 최종 결재권자의 관계는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업무 평가를 좋게 받아 승진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으나 사기업이라면 성과가 좋아도 윗사람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승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나을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첫 부분에 언급된 ISP는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뜻으로 조직 내 정보화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 구체화시켜 나가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요. 일단 필요성이 검증이 됐다 싶으면 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작성합니다. ISP 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지를 정리하는 문서이고요. ISP, ISMP를 바탕으로 사업 예산을 산정하곤 합니다. 그 다음 이 문서들을 토대로 사업을 이렇게 완성해 달라는 제안 요청서, RFP를 작성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RFP 문서로 이런 모든 사항들을 가름을 하긴 하는데 ISP, ISMP까지 작성하는 경우라면 매우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자주 있는 일일까요?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도 과거 막내 시절에 경험을 했었는데요.
모 공공기관의 사업에 이미 제가 다니던 회사의 A라는 협력업체가 내정이 되어 있었고 영업팀 막내였던 저는 이 A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준 B 회사의 입찰 문서를 가지고 A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이미 사전에 A가 수주하고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죠. 그리고 막내였던 제가 B 회사의 직원인 척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17년 전의 이야기라서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특정 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미 찍어둔 A 업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A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하기에는 내부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어서 A 업체의 경쟁사 3곳을 만나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A, B, C, D 4개 회사가 경쟁 PT에 참여했고 저를 비롯한 다른 평가자와 함께 4개 회사 PT를 평가했죠. 하지만 이미 찍어둔 이 A 업체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A 업체가 정당하게 선정된 것처럼 상황이 마무리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닌 다른 분께서 경험한 사례인데 이미 담당자끼리는 이야기가 다 끝났지만 막판에 상관이 이미 정한 업체가 있었다며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다른 사업을 의뢰하겠다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회사 담당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애초에 제가 아는 분께서 들러리를 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 내부적으로는 업체를 이미 정해둔 다음 밖에서 보기에 공정한 경쟁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내부에서도 말이 안 나오고 담당자도 해당 업체에 대놓고 갑질도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업체를 통해서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업에는 술상무라고 칭하는 고객사의 높은 분들만 전담해서 접대하는 기업의 임원도 있었고 저는 그런 행태가 싫어서 뛰쳐나왔지만 실상은 여전히 그런 접대를 원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런 행태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압도적인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겨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단 이 경우는 솔루션 제공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솔루션이 있어야 하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도 앞서 언급한 불공정한 상황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런 회사를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딱 2군데만 봤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다 납품하는 외국계 벤더의 완제품을 납품하고 그 위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도 가져다가 설치하고 일부를 커스터마이징한 다음 운영만 대행하는 그런 회사라면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의뢰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이 사업 하나는 어떻게든 잘 완수를 해보겠다. 그 이후에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 보란듯이 점프, 이직하겠다 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당 사업에 최소한의 발만 걸쳐둔 채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하신 분들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RFP를 여러 업체에 요청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생각을 고쳐먹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앞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앵그리파파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매우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RFP를 요청하는 회사들은 그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RFP 작성에 든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업체들에게 담당자가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와 컨택하고 각기 다른 제안서를 받아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커다란 사업의 제안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요청을 하는 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예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있다면 처음부터 들러리를 서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아닌 다음 사업에서 밀어주겠다고 해도 되고
이 사업의 소주 업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가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무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만한 훌륭한 업체를 충분히 조사해서 선정을 한 다음 그 업체에 들러리를 서줄 만한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RFP에 많이 참여한 업체들은 자기들끼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들러리를 해준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는 제 경험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RFP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은 IT 담당자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이직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했는지가 담당자의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슈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질문의 답변과 같이 현장 전문가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힌트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슈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